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바로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에서 음대생이 혹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볼 텐데요. 워킹 홀리데이가 큰 변화를 맞았어요. 원래는 평생 1년만 그리고 한 번만 어플라이를 할 수 있었던 게 일단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2년씩 인생에서 2번 자격 조건이 된다면 2번이나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최대 4년까지 캐나다에서 머물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워홀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워홀을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워홀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음대생이 캐나다에 왔을 때 이 음악적인 경험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도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 같은 워홀을 코업 비자로 1년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호주로 넘어가서 호주에서도 또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경험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제가 살아가면서 특히 저는 이제 캐나다에 와서 이제 이민을 아예 해서 살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정착을 해서 사는데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파운데이션, 토대가 되어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젊은 음악인들이 세계로 좀 나와서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음악 커리큘럼들이 있고 이렇게도 레슨을 할 수 있고 이런 생활을 할 수도 있구나, 많은 것들을 좀 배워서 기회가 되신다면 캐나다에서 또 살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아이들을 지도할 때 그 시선들이, 그리고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캐나다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레슨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yes. 워킹 홀리데이는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레슨어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캐나다에서 음악 레슨을 할 때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크게 피아노 학원에 고용돼서 레슨을 하는 경우, 둘째, 저처럼 이렇게 공간을 가지고 집에서 개인 레슨, 홈 레슨을 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 집으로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이야기를 다 한꺼번에 풀지는 못하고 첫 번째, 피아노 학원에서 레슨을 할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나눠볼게요. 캐나다는 일단 학기제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9월부터 6월까지 공립학교가 돌아가는 그 스케줄에 맞춰서 음악학원도 개강을 하고 종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9월달이 되면요, 음악학원들이 생기를 찾아요. 그때부터 이제 레슨이 시작이 되고, 6월달이 되면은 wrap-up 이라고 해서 이제 레슨이 좀 마무리가 돼요. 학기가 끝나는 것처럼. 그리고 여름방학에는 이제 썸머 레슨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히 음악학원 같은 경우에는 교사도 방학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한 2달 정도, 1달 반 정도 쉬다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피아노 학원에서 일을 할 때는 여름방학에는 그냥 놀았어요. 아니면은 어떤 해에는 이제 서머 캠프, 음악 서머 캠프를 맡아가지고 지도했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레슨은 잠깐 쉬는 기간이 바로 이 여름방학이고요. 피아노의 레슨은 9월부터 6월달까지로 이렇게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아노 학원에 어떻게 어플라이를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내가 만약에 캘거리에 있다, 밴쿠버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내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근처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 음악 학원에, 여기서는 피아노 학원이란 말보다는 음악 학원이란 말을 많이 써요. 뮤직 스쿨 혹은 뮤직 아카데미. 자, 그런 곳에 이력서를 보냅니다. 웹사이트를 보면은 이 학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학원에서 이제 레슨을 하는 선생님들의 수를 대충 찾아보면은 이 학원의 규모가 한 어느 정도가 되겠구나를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들을 좀 파악을 해서 내가 나가서 레슨을 할 수 있는 학원들의 이력서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력서를 보내면은 타이밍이 잘 맞는다면은 한 10개 중에 9개는 면접을 보러 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캐나다의 피아노 학원의 피아노 레슨은 한국과는 달라요.
한국은 선생님이 한 두 분, 세 분이 상주를 하시면서 아이들 막 30명, 40명, 50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방마다 들어가서 선생님이 레슨해주고 나오고 다음 방으로 들어가서 레슨해주고 연습회하고 나오고. 그런데 캐나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방마다 선생님이 상주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30분, 45분, 1시간 레슨을 받고 가면 그 다음 학생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1대1 레슨 스타일로 이제 레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원의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학생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학원에 만약에 피아노 룸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10명의 선생님들이 동시에 그 방 안에 있고, 그러면은 학생들을 한 명씩 데리고 가서 레슨을 하고 온다고 치면은 동시에 10명의 레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피아노 학원의 그 운영 방식상 학생을 받기 위해서는 교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원들에서는 항상 그 실력 있는 자격이 되는 선생님들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해요. 여기서 자격이라는 건 음대를 나왔거나 아니면 캐나다의 경우 RCM을 잘 알아서 RCM 서티피케이션으로 어느 정도 레벨을 갔거나,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을 학원에서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지 학생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항상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력서를 보내면은 대부분의 음악학원에서는 일단 만나서 면접을 보자라고 말을 할 거예요. 자, 저도 저의 경험을 짧게 나눠드리면,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와서 이제 영주권을 받고 레슨을 시작을 했을 때 이 캘거리 노스 쪽에 있는 집에서 한 20분 거리에 있는 학원들에다가 다 이력서를 뿌렸고요. 이력서를 보낸 모든 학원들에서 다 면접을 보러 올 수 있냐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7개, 8개 정도 학원에서 면접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에서 이 웨이지가 저한테 줄 수 있는 그 뭐라 그랬죠? 돈 페이가 맞는 곳을 선택을 해서 4군데에서 레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학원에서 꽤 많이 우리 학원에 좀 와줘. 우리 학원에서 이틀 레슨 해주면 안 돼? 우리 학원에서 나를 좀 늘려줘. 막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웰커밍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레슨 이야기는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 나누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캐나다 레슨으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캐나다에서 피아노 레슨을 하기 위해서는 이력서를 학원에 보낸다. 근데 어디로 보내냐면요. 웹사이트를 보면은 그 학원 어드민이나 아니면은 information info /musicschool.com 이렇게 주소가, 이메일 주소가 웹사이트 하단이나 아니면은 컨설턴트나 이런 데 웹사이트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웹사이트 주소로 보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은 키지지나 인디드나 이런 사람을 찾는 곳에서 피아노 학원의 피아노 티처 혹은 뮤직 티처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이력서를 보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언제 레슨하는 선생님을 많이 뽑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좋은 시기는 2월과 3월이에요. 2월과 3월. 왜냐하면 학원이 9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한 텀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다음 학기 새 학생을 뽑는 시기가 4월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이 4월이라고 치면은 이제 올해 9월부터 레슨을 받을 아이들의 시간과 재등록 기간이 4월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2월달, 3월달에 제일 많이 뽑아요. 왜냐면 1월에는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재계약을 하고요. 재계약을 하면 이 선생님은 내년에 수요일, 목요일날 레슨을 할 거고, 이 선생님을 금요일에 레슨을 하니까 월요일날 선생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어떤 요일들을 채워야 될지 학원에서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1월달에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과 계약을 다 한 다음에 2월달, 3월달에 이제 새로운 선생님들을 좀 많이 모아요. 그리고 나서 이 선생님들의 스케줄을 다 받고 4월달부터 학생을 받는 시스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아노 교사를 가장 많이 뽑는 시기는 2월과 3월입니다. 근데 2월과 3월에 계약을 했다고 바로 4월달부터 레슨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2월, 3월에 계약을 하고 돌아오는 학기인 9월 1일부터 레슨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내가 워홀로 온다. 그러면은 내가 9월 달에 레슨을 하기 위해서 한 8월쯤에 들어오는 게 좋겠죠.
8월쯤에 들어오는데 이미 이력서를 보내고 내가 어떤 지역으로 가서 어떤 학원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는 2월, 3월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때 이력서를 보내고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 줌으로 많이 면접도 보기 때문에 줌 미팅을 해서 내가 8월 달에 캐나다에 도착을 하고 9월부터 일을 할 수가 있다. 2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고 최대 4년까지 내가 비자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최대 4년까지 일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면은 대부분의 음악학원에서는 웰컴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한국인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이제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동감을 할 텐데요. 교사도 한국 선생님을 좀 선호하는 듯한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선호라기보다는 my teacher is Korean이라 그러면 wow, that's cool 이런 반응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게 이제는 조금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한국에서 레슨을 하는 그 방식대로 그 마음가짐 그대로 그리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캐나다에 오시면은 레슨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10년 넘게 캐나다에서 레슨을 하면서 한국 선생님들은 정말 너무 어메이징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워킹홀리데이로 피아노 학원에서도 혹은 음악학원에서 피아노뿐만 아니라 피아노, 바이올린, 대부분 성악, 그리고 타악기, 기타 이제 뭐 그 이외의 악기도 있지만 요 정도가 좀 가장 많이 레슨을 받는 악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캐나다에서 오셔서 이제 음악으로 좀 나의 지경을 넓히고 나의 경험치를 넓히고 언어적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워킹홀리데이가 또 언제 이 룰을 바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우리 인생 길어요. 인생에서 1년, 2년 해외 생활했다고 한국에 돌아가서 나의 커리어가 딜레이 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좀 넓은 세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 되게 한 우물만 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넓은 세상을 보는 기회가 너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캐나다 음악학원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제가 9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9월부터 6월까지 한 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면은 2월달, 3월달쯤에 이력서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8월달에 내가 캐나다 어느 도시로 갈 예정이고 내가 9월달부터 일을 할 수 있다 계약서를 쓰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혹은 좀 늦더라도 뭐 5월달, 6월달, 7월달이라도 try, we never know. 이 학원에서 또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꼭 2월달, 3월달에만 이력서를 넣는 게 아니라 사실 year round 언제든지 이력서를 넣는 거는 기회를 이게 딱 맞으면은 기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은 피아노 학원에서 레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나요? 혹은 음악 학원에서 바이올린 레슨, 성악 레슨, 기타 레슨 등등등등등등의 레슨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뮤지션스 잉글리쉬와 그리고 네이버 카페 음악 영어 페다고지에서도 많이 질문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